부자 되는 플랫폼 A-스튜디오 TV 린다와 함께하는 토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네. 아우, 오늘 너무 예쁘시네요. 여기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좀 신경 많이 쓰셨어요. 네. 네, 컨셉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축제같이 축제하는 기분으로 빨간 색깔을 한번 입어봤어요. 네. 루즈도 빨갛게, 신발도 빨갛게. 네. 아우, 구두가 너무 빨간 구두 예쁜데 아쉽네요. 안 나중에- 보여서. 나중에 발 한번 들어달라고. 네, 바람선 네, 보여줄 수 있나요? 구두 한번. 아유, 네, 네. 나중에 한번 찍어주세요. 발만. 그랬구나. 네, 이렇게 우리 MZ 세대와 또 50 세대와 함께하는 린다 토크를 처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또 사이가 또 각별한 사이예요, 세 분이. 그래서 우리 소피 윤영숙 사장님부터 본인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역삼동에서 살고 있고요. 남편하고 건축 설계 사무소를 같이 운영하면서 아메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해봤고요. 또 증권회사에도 다녀왔고 영어 선생님으로도 좀 활동을 해봤고, 예, 그랬는데 지금은 아메이 전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누구를 알렸죠? 우연찮게 언니 딸인 최선 사장님한테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플랜에 대해서 이 아베이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더니 조카가 너무너무 괜찮은데 엄마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못 알아듣더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안 되잖아요. 날짜,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 그러니까. 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등록은 나중에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모와 네, 조카 사이. 네네. 그런데 엄마는 못 알아들었는데 그 딸이 어쩜 이렇게 알아들었을까요? 네, 소개하는 시간 가질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읍에서 사업하는 또로로입니다. 또로로. 현재 금융업에서 종사하면서 아메이 사업은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이모로부터 전달받았는데 처음에 엄마한테 열심히 전달을 하셨죠. 근데 엄마는 이제 아무래도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아메이에 대해서 선입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들을 수 있는 정보도 듣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제가 너무 어려서 그런 부분을 몰랐으니까 선입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메이를 좀 더 볼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메이에 대해서 알고 나서 가장 먼저 전달한 사람이 이게 옆에 계신 윤수 선생님? 뚜? 네. 관계는 고등학교 친구이고요. 굉장히 어떤 사이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친구 사이. 네. 별로 안 친하게 생겨서. 이렇게 전달이 됐군요. 네. 그러면 소개하는 시간 가질까요? 안녕하세요. 방학동에서 사업하고 있는 윤수련입니다. 저는 현재 영양사로 일하면서 이 사업 같이 진행하고 있고 처음에 소연 사장님이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 들고 왔을 때 저는 선입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이런 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뭐 그런 거다, 뭐 이런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그런 거다라고 들어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영숙 사장님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갔던 세미나에서 이제 여행의 비전을 보고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어떤 그런 평상시에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인 거죠? 부모님도 사실 아메이가 뭔지 잘 모르시는데 그냥 아메이는 다단계다 뭐 이런 거. 다단계? 네. 근데 다단계 왜 하세요? 좋으니까. 그러니까 다단계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 다단계가 정확히 어떤 건지 알고 나면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뚜 윤수련 사장님은 그 다단계에 대한 고정관념이 풀렸기 때문에 네.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풀린 어떤 계기? 그런 게 있었어요? 일단 그 세미나가 가장
세미나 전에 음. 영숙 사장님이랑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모, 네. 서피. 네. 네. 뭔가 만나서 꿈 얘기 같은 것도 해주시고 그런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부모님들도 그렇고 뭐 학교에서도 그런 말씀을 거의 안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먼저 흥미를 느꼈고 그 세미나에서 이제 현실 점검 이런 것도 듣고 또 아메이가 이런 사업인데 일단 거기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으로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수입 구조에서. 그래서 나한테 전혀 해가 되지 않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금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여행까지 갈 수 있다는 거에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되었죠. 역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했으니까 뭔가 친구 사이니까 또 지는 건 싫은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뭘 게임을 해도 은수로 사이 항상 이기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욕심. 네. 그러면 우리 또르르 네. 왜 이사 어떤 비전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자영업도 하시고 경매 이런 것도 하시고 주택 경매 같은 것도 부동산. 많이 네. 하시고 뭐 그러셨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것 같아요. 뭔가 여성의 경제활동적인 부분은 저희 어머니 세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아무래도 개념이 약한 편이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거에 비해서 많이 그쪽 부분에 깨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뭔가 내가 한 가지 일로만은 돈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구나를 은연중에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는 직장 생활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빠보다는 엄마를 보고 그런 부분 많이 느낀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보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수입이 되는지를 윤영 사장님이 설명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와 다르게 개념 선입관이 없어서 굉장히 들어오는데 정말 그대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저보다 이제 위 세대분들,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아메이를 볼 때 선입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못 보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뭔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아메이를 진행한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교회 인식이 나빠진 이유는 그 교회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릇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인식이 나빠진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와서 보면 그래요. 그 그룹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 그룹에서 나쁘지 않은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인식이 변하는 것들 같아요. 아메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옳은 방법으로 하면 너도 돕고 나도 돕고 함께 윈윈하는 정말 사업인데 그런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저는. 우리의 역할이 크네요. 그쵸. 그렇죠. 또 그런 일을 함으로써 나에게 수입이 되고 나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대로 우리 또르르는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은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네네.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나 생각. 심플하게 하면 더 이해하기도 쉽고 알기도 쉽고. 생활이 사업이잖아요. 네. 어차피 쓸 거를 씀으로써 수입도 얻으니까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다른 일을 해서 버는 것도 좋지만 다른 일을 한다는 건 그거에 대한 지식도 해야 되고 시간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런데 흐름이 아내에는 진짜 생활의 흐름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수입이 되어 간다는 게 좋고 그걸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좋죠. 오늘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편견 없이 보시는 분도 있지만 또 편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또 오늘 이 린다 토크를 통해서 그런 개념이 잘 정리돼서 작은아마 이렇게 좀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는 시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소피는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또 보시게 된 거예요? 네. 저도 이런 관계처럼 고등학교 친구 부부한테 전달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분, 그러니까 친구는 고등학교 친구니까 잘 아는데 남자분은 잘은 몰랐지만 삼성을 다니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정말 3분도 안 되는 것들로 제가 갖고 있던 오해를 싹 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굉장히 호기심이 갔죠. 그러니까 저도 설계사무소에 이제 남편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서, 남편은 이제 건축사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일을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나름대로의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업이라는 건 그 자본도 많이 들고, 그 자본이 많이 든다는 건 리스크가 또 그렇게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친구 남편이 소개해준 것으로 이제 들었을 때는 이거 사업 자본 안 들고 하는 사업이 있어? 그러면서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설명해주신 그 이야기가 너무 끌렸어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장님이 처음으로 저한테 오셨대요. 처음에, 그죠? 그러니까 제가 간택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소피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오해가 있었다고 했는데 풀렸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몰랐는데 그냥 어렴풋이 뭐 피라미드? 그때 당시에는 피라미드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뭐 잡혀서 3일 동안 감금돼서 뭐 그렇다 그러고 막 돈을 막 많이 잃었다 그러고 막 그런 되게 부정적인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줄 알았죠. 예, 그랬는데 그분이 3분 동안 잠깐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이 회사가 그 5A1이라고 그런 신용 등급, 제가 이제 증권회사에도 좀 다녔기 때문에 이 신용 등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진짜 잡스러운 그 어떤 회사들보다 굉장히 신용 등급도 좋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 회사였다는 거. 그래서 저런 회사에 정말 내가 다녀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파트너십으로 내가 거기에서 조인을 할 수 있다는 거더라고요. 파트너. 그래서 훨씬 더 멋진 일이죠. 네, 월급을 받는 거는 월급이 끊기면 끝나는 거지만 이것은 파트너로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 되고 잡이 되는 거니까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요즘 또 2020년도는 우리가 평생 기억에 남을 또 그런 코로나19라는 큰 사건들이 왔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됐을 건데 우리 MZ세대는 직장을 다니니까 그리고 우리 소피 사장님은 남편과 같이 또 건축 또 사업을 하시는데 어떻게 또 이런 코로나19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입의 안전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 누구 먼저 한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업무라서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자영업자분들이나 아니시면 이제 대면 업무를 해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으시고 굉장히 느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직업이죠. 저는 이제 그렇죠. 단체 급식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런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저희의 고객은 출근하시는 손님인데 출근 안 하시니까 이제 손님 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관리자이기 때문에 계속 출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급휴가를 들어가시거나 뭐 잘리시는 분도 있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약간 나중에는 이런 일이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직장 정말 뭐 비대면 업무이든 아니든 직장 수입은 어쨌든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 내 수입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뭔가 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수입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직장은 솔직히 내 사업이 아니잖아요. 대신 내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대신 매달 수입을 가져가는 게 직장인데 그것조차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서 나 진짜 나도 잘리면 어떡하냐, 나도 직장 이제 무급휴가 들어가면 어떡하냐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혹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셨어요? 많으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이고 그렇지만 그 전부터 사실은 그 자영업의 생리 자체가 아무리 경기가 좋더라도 내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경기는 나쁜데 내 사업이 잘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엑서사이즈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도 그렇다. 그냥 그 월급쟁이들은 월급쟁이의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은 또 자영업자들의 리스크가 있으니 항상 들어오는 수입을 여러 개를 하면 좋지 않겠냐. 하나에 너무 올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두면 이쪽이 좀 어려웠을 때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거기에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엑서사이즈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자영업자들 어렵죠. 정말 어려운데 저는 이제 좋은 건 뭐냐면 예상을 했다는 거죠. 팬데믹이 아니어도 사업이라는 것은 아무리 경기가 좋고 나쁘고 에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그 생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업은 그런 생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리를 대비해서 아베이를 선택한 것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빛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 분들 성견지명이 있어서 또 아메이에 대한 이런 비전까지 느끼면서 같이 이렇게 해나가는 모습이 참 멋진 것 같아요. 네. 전 다행이라 생각해요. 몰랐으면 어떻게 했어. 진짜. 네. 어쩔 뻔했어요. 요즘 저 은행 금융권이잖아요. 대출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특히 자영업자분들도 있으시지만 이제 전세자금 마련하고 요즘 집값이 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근데 또 나라에서는 대출 제재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 갈 데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이 갑작스럽게 왔을 때 아무런 대처를 못 하는 거예요. 뭐 집이 있다 그러면 뭐해, 집값이 올라가면 왜 다른 데 이사를 또 못 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서 정말 피부로 직간접적으로 더 느낄 것 네, 같아요. 간접적으로지만 그런 분이 생각을 많구나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 또 특히. 그러면 요즘 MZ 세대 관심사는 어느 쪽에 관심이 많아요? 젊은 2030. 네. 돈에 관심이 많지 않을까요? 그래요? 사장님은 뭐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저요? 저도 물론 돈에 관심이 많고요. 첫 번째로? 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좀 자유롭게 돈과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갈 수 있는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것들. 지금은 이제 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팅만 하고 있죠. 맞아요. 기회가 왔을 때 가야 되는데 하면서. 근데 그 휴가를 쉽게 낼 수 없는 직업이라서 원래도 정말 남들 다 가는 철에만 가갖고 항상 비싸게 갔어요. 굉장히 자기는 여유를 원하는데 여행 한번 가더라도 남들 다 가는 휴가철, 한참 비싸지는 연말에만 갔거든요. 굉장히 같이 가기 비싼 친구예요. 여행을 같이 가기 비싼 친구인데. 직장인은 비애라면 비애인 거죠? 네, 근데 생각으로 직장 생활 하면서 연차 자체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뉴스 며칠 전에 봤는데, 생각으로 연차도 마음대로 못 써서 막 그러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빨리 썰라고 돈으로 이제 지급이 되잖아요. 연말에 안 되면. 그래서 막 연말 돼가고 막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직장이면 쉬라고 하는 것도 약간 제재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근데 코로나니까 이게 저희가 법정 의무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원래는 근무 시간에 하잖아요. 그런 걸 따로 이제 집에서 보라고 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다 되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기업은 이 상황에서도 자기 이윤을 챙기나? 이런 생각을 약간 했어요. 직장인 마인드여서 그런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또 사업하는 일상에서는 지금 이 힘든 시기에 이런 비용이라도 적고 사람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거니까 또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아메이 사업을 하니까 이런 시각도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또 우리 50세대 관심사는 뭐가 있을까요? 은퇴 이후. 그러니까 이제 50세대 그때는 이제는 퇴직이라는 현실이 딱 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강. 그러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나는 건강해면 좋죠. 그러나 아무도 나를 택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장이 없어지는 거죠. 나는 건강한데 직장이 없고 시간을 때울 데가 없는 그런 무료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 그 다음에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건강하지 않았을 때 또 더 큰 문제죠. 리스크죠. 그리고 건강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있는 돈도 내 돈이 아닌 거죠. 병원 돈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건강과 시간, 그런 거에 대해서 예전에 젊었을 때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지금은 이제 50이 되니까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보니까 다들 그거더라고요. 너무 무료한 거. 돈이 있으면 너무 무료해. 일이 없어. 그래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하지 않아서 갑자기 있는 돈을 전부 다 병원에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거기에는 다 돈이 들어가죠. 돈과 일과 그 다음에 그런 은퇴 이후에 내 삶, 건강 이런 것들을 굉장히 피부로 완전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아메이가 더 소중한 것 같고요. 예. 그럼 사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삶에는 건강, 일, 돈, 일, 네. 네. 그런 것들이겠네요. 네. 네. 그럼 젊은 세대가 또 부모 세대를 바라봤을 때 또 느끼는 부분이 또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장 슬픈 게 이제 소피 세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을 부양했지만 자식한테 부양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첫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고민에 대해서 말했는데 저희는 아직 솔직히 젊잖아요. 젊은데도 불구하고 소피 나이대가 할 만한 고민을 지금부터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직장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예전 같지 않잖아. 직장이 뭐 공무원이 아닌, 그래서 이제 공무원에 관심을 많이 갖는 친구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취업을 했다 그래도 그 기업이 정말 믿고 있는 기업인가, 아니면 좋지 않다 그러면 이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전에는 이직하는 게 안 좋은 인식이었다면 지금은 이직하는 게 뭐 더 좋은 요건을 갈 수 있다면 당연한 선택인 거거든요. 그리고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러는데 막 아프면 환자지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정말 청춘이라는 게 힘들고 답 없는 청춘이라는 게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동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취준생인데 코로나 때문에 정말 뭘 준비해도 갈 데가 없대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있는 사람도 지금 이제 직장에 잃는 시점인데 다른 곳 갈 데가 없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가장 하는 말이 제 동생이 누나 코로나가 끝나면 나도 취직할 수 있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코로나가 끝나면 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안타깝지만 제 동생이니까 약간 현실 직시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가 끝난 것과 이 지금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건 별도야. 코로나는 앞으로에 올 것을 미리 당겨온 거지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알아듣던가요? 알아듣던가요? 충격을 많이 받더라고요. 왜냐면 지금도 충분히 힘들거든. 근데 맞아. 앞으로도 달라진 게 아니라 더 맞아. 어두운 세상이라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죠. 네. 안 그래도 지금 자기가 준비했던 부분들도 취직하려고 했을 때 비전이 없어. 근데 그것마저 이제 없고 그것마저 안 된다는 거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정말 그렇거든요. 차라리 그걸 빨리 알고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는 게 정말 옳은 건가, 앞으로에 대해서 맞는 건가, 코로나가 끝나면 정말 이전 삶으로 돌아올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안 돌아간다고 봐요. 왜냐면 그렇지. 있어 보니까 알겠거든요. 요번에 이제 배달 음식이나 마트 같은 거 주문하는 것들 예전에는 어르신들 못 하셨거든요. 40, 50대만 돼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았어요. 안 했지. 네. 근데 귀찮고. 그런 분들이 코로나 터지니까 자녀들한테 어떻게 배워서 맞아. 쇼핑몰을 맞아. 한대요. 근데 생존이야 이제 지금. 맞죠. 근데 그렇게 해봤어. 무거운 걸 들고 왔다 갔다 마트 할 필요가 없어졌는 거 알았는데 네네. 그분들이 다시 돌아갈까요? 안 하지. 더 네. 편리하거든.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마트에서 안 그래도 이제 계산하신 분들 없어지고 있었잖아요. 무인 맞아요. 하면서. 네. 근데 이 코로나가 그거를 좀 더 강력하게 빨리 갖고 온 거지. 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끝난다 그러더니 이 자리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지금 우리 음식점만 가더라도 내가 계산해야 되는 곳이 굉장히 키오스크가 있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코로나가 끝난다고 다시 이제 회수하거나 없어지거나 다시 맞아요. 사람들이 취직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그죠? 않아요. 이미 그 자리는 채워졌어.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앞당겨졌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간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카페를 갔는데 무인 주문기가 있는 거야. 이게 직원이 없고 한 명만 오너 한 명만 있어요. 주문을 다 소화를 하는 거야. 네. 예, 했을 필요가 없고 직접 이렇게 우리 소비자가 가서 본인이 원하는 거 이렇게 클릭 해가지고 좀 어설프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무인 쪽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또 그 말씀 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디지털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운명이라고.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사회가 변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엄마가 디맹하니까 디맹? 디지털맨. 디맹. 디지털 문맹. 정말 문맹이네. 은행원도 이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근데 저희 맞아요. 엄마 같은 경우에도 해달라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엄마 해달라고 하지 마. 할 줄 하는 방법 알려줘라고. 그렇지. 네, 그렇게 그래야지. 얘기해. 맞아요. 요즘 그리고 신분증이나 본인명의 핸드폰만 있으면 은행 대출이 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담이지만 부모 모르게 자녀들이 그렇게 대출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걸 모르잖아요. 디지털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대로 피해 보는 거예요. 당해요? 실제로 가족들이 그래요. 맞아요. 그런 은행 얘기 쪽에 있으니까 들었어요. 진짜 그런 네. 사례들을 네. 많이 보겠네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녀가 그런다는 걸 아는데 그거를 더 알아낼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얘는 일을 쳐들었는데 내가 디지털을 모르니까 다 디지털 업무야. 이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이 세대가 2030 세대가 부모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무조건 이 디지털 시대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투지폰에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제가 스마트폰, 핸드폰 바꿀 때 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 있는 직원한테. 저 이거 귀신보다 더 무서워요. 그랬어요. 투지폰에서 이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맞아요. 넘어갈 때 그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이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완전히 디지털 세상으로 넘어가는 격변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긴 해요. 5060 진짜 정신 차리고 잘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정말. 네, 그러니까. 배워야 돼, 정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부모님들 세대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는 좀 어떻게 부모가 보면 자녀 세대한테 네, 배워야 되는 되는 게 어쩌면 있지 않은가 네, 생각하네요. 네, 꼭 필요하네요. 우리 뚝 어떤 것 같아요? 약간 부모님들과의 인식 차이 이런 것들이 많이 요즘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엄마 60인데 스마트폰 인터뷰 이런 거 되게 잘하시거든요. 저희가 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그런 거 잘 다루시지만 어쨌든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사고가. 부모님들은 아직도 생각.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아직도 하세요. 맞아요. 근데 사실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런 안정적인 직장이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뭔가 뭐 비대면 업무도 다 AI로 대체될 거고 뭐 그런 것들이 당장 저도 회사에서 편의점을 같이 운영하는데 무인 시스템으로 하고 있거든요. 편의점. 네.
다 셀프로 계산해가지고 다 어플로 계산도 하고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좀 많이 어른들과 부딪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 차이가 있죠. 네. 부모 세대와. 제 동생이 아직 취준생이거든요. 근데 동생들 취업을 하기 전에 지금 어쨌든 돈은 벌어야 되니까 배달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배달 업무가 엄청 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 돈도 생각보다 많이 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걸로 직장을 안 하더라도 뭐 그거 어쨌든 앞으로 배달은 계속 있을 거고 그걸로 뭐 돈을 번다는 것 자체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약간 한심해 보이나 봐요. 안정적인 직장으로 안 보이니까 네. 부모 세대가 봤을 때는. 근데 당장 아무것도 안 하고 취업 준비만 하는 것도 굉장히 마음 같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어떻게 해도 답답해. 뭐라도 근데 하면 돈이라도 벌잖아요. 그렇지. 네. 사실 정답은 없는 거예요. 네. 직업의 기준이 사라지고 있죠. 디지털 시대에 오면서. 근데 정말 부모님 세대도 그걸 보면서 뭐라 할 수가 없어. 답답한 마음은 자기도 알겠는데 자녀 입장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히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진짜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시대적 생각으로 조언을 해주면 그게 조언이 아니라 되게 그 잔소리죠. 잔소리고 자녀 세대가 들었을 때는 그게 좀 답답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 우리는 얼마나 다행이야. 그죠? 맞아요. 예. 또 이렇게 MZ 세대 본인 직업을 가지면서 뭔가 이렇게 사이드로 파이프 수입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MZ 세대나 또 이제 부모 세대가 진짜 필요하잖아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 점은 무조건 찍으라고 하잖아요. 강력하게 추천해줘야 되는 사장님들만이 가지고 있는 또 있을 것 같은데 이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추천사? Y 아메이? Y 아메이? 누가부터 할까요? 우리 소피부터 할까요? 뭐 저는 그 아메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우리 디지털 맹, 디맹도 얘기하고 그 생각들이 사고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있는 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도전을 해야 된다. 도전하는 데 있어서 아메이는 정말 쉽게 이룰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도전 그런 막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야 돼 막 엄두도 못 낼 그럴 일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어차피 사는 생필품 바꾸는 게 도전인 거죠. 도전도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도전인 것처럼 보이는데 도전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조금씩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도와주는 역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도전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와줄게. 저는 그게 제일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 헬퍼 역할을 네, 우리가 해나가는 게 참 중요하네요. 네. 전가요? 네. 떨어져. 저는 약간 부모님한테 말하고 싶은 대로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 부모님 세대니까. 제가 금융권에서 일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금전의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유지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리고 흔히 요즘 주식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주식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리스크가 있는데 아메이만큼 리스크 없는 사업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아메이만큼 쉬운 게 또 있을까요? 그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걸 판단할 때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더 심플하게 아메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하는 얘기죠? 맞아요. 우리 언니거든요. 맨날 말합니다. 맨날. 저희 언니거든요. 그러면 뭐 복잡하다 그래요. 그렇게 복잡해 너가 해줘. 맨날 이러네요 엄마가. 아마 오늘 이거 방송 보시면서 좀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래도 계속 말하니까 노력은 하세요. 그래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시긴 한데 그렇죠, 네. 노력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어디예요? 네. 저는 저희 또래들한테 음. 얘기하자면 어쨌든 뭔가 취업을 하고 돈을 벌려면
시험도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성적도 있어야지,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지, 면접도 봐야 되지, 인턴도 겪어야지, 이런 엄청 많이 힘들게 프로세스가. 일을 해서 들어가는 게 직장이잖아요. 아이고, 얘기만 들어도 네. 숨이 차지. 정말 스트레스 많이 그러니까. 받거든요. 요즘 또 고스펙이잖아요, 워낙. 근데 아메이는 음. 정말 아무런 스펙 없이 그냥 우리 모두가 다 생필품을 쓰고 있는데 그냥 생필품을 단순히 그냥 바꿔 쓰는 일, 그리고 그 생필품을 좋으니까 자랑해서 나눠 쓰는 일, 그게 전부잖아요. 근데 그걸로 직장 수입 이외에 뭔가 다른 수입의 흐름을 가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서 더더욱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짝짝짝. 네, 우리 제품의 특징도 있고 또 사업의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장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너무 좋은 제품이고 또 거기에 따른 또 기회까지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개인이 느끼고 있는 이 제품의 특징? 고품질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가성비, 가심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성비와 가심비를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가격을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추천해 주는 것은 이제는 예전에는 막 이렇게 따졌었는데 지금은 어련히 잘 해주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제가 이제 그 제품을 써보고 혜택을 받아보니까 잘했겠다. 막 이렇게 믿음이 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다 보니까 뭐 가격을 안 보고 요즘에는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 다른 데서 1,000원이 더 쌀까 비쌀까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왜냐면 품질을 또 봐야 되니까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품질을 봤을 때 품질 대비 가격이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추천해 주는 것은 모두 다 오케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수년 동안 제품도 사용하면서 네네. 그거에 대한 또 신뢰와 믿음이 네, 네. 있으니까 이제 예, 회사에 대한 그 신뢰가 네. 가장 큰 것 같아요. 제품 하나하나를 본다기보단 제 입장에서는 회사를 믿고 회사에서 정말 저보다 훨씬 더 그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 그거를 오랜 경험을 가지고 연구하셨고 그 다음에 프로덕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오히려 감동받으면서 얼마나 이거 힘들었을까, 내가 써줘야지,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제품 사용하면서 감동받은 네. 개인적인 혹시 제품이 있을까요? 딱 어떤 거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플랜에, 그래. 그러니까 회사 플랜, 여기에 사실은 더 꽂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품은 거의 생각 없이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어떤 거다 이렇게를 얘기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다 좋아요. 그리고 써보고 이제 결론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건강하다, 다른 제 나이 또래에 건강하다, 그 다음에 피부 좋다, 그런 얘기 듣고 되게 활기차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회사 덕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품 애용에 대한 그 보답으로 예, 예. 좋은 피부와 네. 건강을 네. 근데 네. 정말 이제 저한테는 이모죠. 이모들 쭉 놓고 엄마랑 있을 때 봤을 때 가정 피부가 좋아요. 주름도 없고. 예, 그래서 팽팽해요. 그리고 본인은 못 느꼈다고 하는데 워낙 좋은 제품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액이 있는 제품들을 쓰다가 아메이 제품을 쓰니까 크게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아메이 제품은 요즘은 좋다는 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치. 좋은 건 아는데 내 소득 대비 비싸. 네, 그게 있죠. 네, 그건 있는데 확실히 효과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흘렀을 때 있죠. 저도 나이에 비해서 동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 엄마가 이제 저희 언니 보고 요즘 걔가 너무 늙은 것 같다고 그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하고 저도 이제 구매를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스튜디오 제품 새로 나왔잖아요. 아티스트리 스튜디오. 그냥 풀셋으로 선물해줬습니다. 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늙었다 그러면 기분 나쁠까봐. 기분 나쁜 거 아시죠? 아무리 젊어도 늙었다는 건 기분 나빠. 요즘 언니가 너무 힘들어 보인대, 엄마가. 그래서 딱 줬어요. 그랬더니
아메이 제품은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번에 스튜디오 제품 같은 게 굉장히 저렴한데 가성비 굉장히 챙기잖아요. 이제는 아메이에서도 그런 부분도 같이 챙겨갈 수 있는 것 같고 제품의 질은 저 아무래도 따라할 수 없는 거고 이번에 코로나 나오면서 생긴 게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인 거를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제품에 대한 성능부터 그 제품이 버려지기까지, 포장하기까지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만든다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요? 전 아메이 보면서 그런 거 굉장히 오늘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하니까 보지 못했던 것들로 보고 환경도 굉장히 좋아지고 한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환경은 나의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돌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인데 기업들이 그런 걸, 개인들이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는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그런 걸 챙길 수 있고 내 후대에도 그건 빌려오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환경 같은 거는. 근데 네, 그런 걸 피해가지 않게 하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는 근데 그런 게 내가 뭔가 큰 투자를 해서 요즘은 친환경 제품이라 그러면 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아메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세제 한 통만 봐도 11,000원 하는데 그게 15통이 실질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계산을 했을 때는 그 한 통 보고 11,000원이 비싸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사용하면 15통이 나올 수 있는데 500ml가 그렇게 따졌을 때 이거 아메이는 비싼 걸까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심플하게 좀 더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금액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제품을 봐야지 그 가격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딱 깨지면서 아메이 제품 진짜 싸구나. 그걸 맞아요, 느끼게 됐어. 그러니까 모든 제품이 되게 다 합리적인 가격인 거예요.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거 쓰시던 분들은 아메이 제품 보고 싸다고요. 이거 왜 이렇게 싸? 못 맞아. 믿고 쓰겠다고. 너무 싸서. 오히려. 네. 맞아. 왜냐면 제품의 질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리고 사용해봐야지 정말 아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뉴트릴라이트 한 번 더 느낀 게 면역, 건강. 그러면 제품 감동인 제품이 뉴트라이트? 네, 저는 워낙 아메이 사업을 보고 시작한 타입은 아니에요. 사업도 얘기를 들었지만 정말 좋겠다고 생각한 게 아이템. 감동을 먹은 건 솔직히 아이템이에요. 플랜에 대해서는 좋다고 느꼈죠. 내 수입이 될 수 있다고 느꼈는데 내가 아메이 제품을 써야지는 내 사업과는 별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토피를 지금도 갖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토피가 심했어요. 그래서 옷을 벗는 게 아니라 진짜 띄는 정도로. 이 아토피는 이런 데 겹치는 데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상처가 패이니까 여기 진물이 다 나요. 그래서 옷을 진짜 벗는 게 아니라 띄어내요. 그 진물이랑 살이랑 붙으니까. 그럼 몇 살 때부터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요? 저는 선천적이진 않고 호천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유치원 사진에 이렇게 긁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소품 나갖고. 어떡해. 하여튼 근데 너무 힘드니까 언제는 어렸을 때는 엄마가 막 정말 밤에 너무 애가 긁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약을 먹어도 간지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또 저녁에. 그러니까 잠 못 자고 애가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막 안고선 같이 울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지금 눈물 날라 그래.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메이 제품 사용하고 굉장히 많이 건강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피부 너무 예쁜데. 네. 아토피 없으면 굉장히 좋았을 피부라고. 왜냐면 제가 로션도 잘 안 챙겨 바르고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결과물이면 피부 너무 예뻐요. 네. 아메이 제품 바꿔 쓰고 나서 열심히 썼어요. 네, 오늘 우리 이렇게 MZ세대와 50세대 린다 토크를 진행해서 굉장히 또 이렇게 배우는 시간,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좋은 시간이지 않으셨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우리 또르르는 말하면서도 네. 저 혼자서도 많이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생각도 다시 네. 하게 됐고. 네, 소피는 오늘 시간 어땠나요? 젊은 분들을 후원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생각이 젊어지고 좀 도전적이 되고 그런 것 같아서 후원하길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뿌듯하셨겠어요? 네, 네. 네. 뚜는 어땠어요, 오늘 시간? 좀 재밌었고 뭔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배우는 것도 있고 또 다시 한번 감동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좋은 시간이었다. 네. 오늘 마지막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린다 토크의 마지막 공식 질문은 나에게 아메이란, 뚜에게 아메이란? 저에게 아메이는 쿠킹 클래스다. 쿠킹 클래스? 뭔가 요리를 하러 가면은 어쨌든 처음에 시작할 때 뭔가 재료부터 그런 만드는 과정까지 배우고 또 맛있는 걸 완성해서 다 같이 나눠 먹잖아요.
근데 아메이도 이 안에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그런 맛있는 음식 나눠 먹는 것처럼 이 사업을 같이 나누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에게 아메이는 쿠킹 클래스다. 오, 멋있어요. 역시 쿠킹 클래스. 뭐지? 네. 그 영양. 영양사다. 영양사다운. 네, 영양사다운 네, 표현을 해주셨네요. 우리 또르르에게 아메이란? 저에게 아메이란 우리 이제 아이들 동화책 있듯이 성인들을 위한 동화책도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는 내 책임이고 내가 어느 길에 갈지 온전히 내 선택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교과서가 되어주지 않나. 아메이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우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알아가고 가져가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삶도 있구나, 그리고 내 삶이 좀 도전적이게 될 수 있구나를 아메이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가 성인이 되면 많이 없잖아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메이 가치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세 마디로 하면은 오지다. 오지다. 뭐죠? 네. 그런 건가요? 그런 거죠. 네. 또 지금 밖에서 우리 소피의 또 네. X. 뭐라고 표현하죠? 같이 사는 사람. 같이 사는 침대를 같이 쓰는 사람. 네. 5060이면 침대 잘 안 쓰던데 각박 쓰던데 아, 우리는 엄청 아직도 사이가 좋으시군요. 네. 네, 모시는 시간 갖고 우리 두 MZ 세대는 오늘 함께해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고 수고했습니다.